안녕하세요, 리비돌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힐튼 서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와 조식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저는 일반 디럭스룸을 예약했는데 이그제큐티브 킹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고요.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라운지 이용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힐튼 다이아몬드 티어가 있기 때문에 방을 라운지층으로 업그레이드 받지 않더라도 라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힐튼 티어에 대해서는 좌측과 같습니다.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티어로 나눠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이프타임 다이아몬드라는 티어도 있습니다. 이 티어에 한번 도달하게 되면 다른 티어와는 다르게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 혜택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호텔에 비해서는 조건이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라이프타임 다이아몬드 티어를 달성하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든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귀빈층 라운지는 11층에 위치하여서 07시부터 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조식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대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라운지 출입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랜드 힐튼 서울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조식이 불가하고 로어 러비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운지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텅텅 비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간단한 주스나 티, 소다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이거 뭔가요? 진생? 인삼차인가요? 휴지 좀 챙기고, 기본적으로 반출 불가입니다. 네, 코카콜라 제로 있고요. 이 작업을 유튜브 작업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와이파이에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무제한 쓰던 사람들이 호텔 와이파이 있으면 좀 속 터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 밖에 보니까 풍경이 좋네요. 이 그랜드 힐튼 서울이 좋은 점이 차 없이는 오기 힘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높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야경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라운지 액세스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밖에 관광하고 하기라 바쁘죠. 호텔 안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호텔 옮기는 사람들은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나가버리고 나갔다가 자기 직전에 들어오는 게 호텔 숙소죠. 그럼 굳이 호텔을 묵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라운지를 액세스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느끼신 분들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저는 하노이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쩔 수 없이 라운지 안에서 한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 여행을 한 번 더 오면 되지 같은, 한 번에 왔으니까 뽕을 뽑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들 여행지만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특별한 현지의 음식이라던가 관광지라던가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밥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슐랭 스타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흔히들 얘기할 싱가포르 가면 칠리 크랩을 먹어야 된다던가,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행지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목을 매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언제 휴가 쓸지 모르고 길게 휴가 갈 수도 없고 이번 휴가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오히려 여행답지 못한데, 라운지에 앉아서 밝을 때부터 해가 지는 모습까지 바라보는 것도 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호캉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근데 호캉스라고 하면 또 수영장 가야 되고 피트니스 해야 되고 조식 먹어야 되고 이런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가 이 금액을 내고 나서 뽕을 뽑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휴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한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해서 휴가를 온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과업을 달성하듯이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끝내간다는 게, 끝내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휴가라는 거를, 이거의 진정한 휴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랜드 힐튼 서울의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야경,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이 시간을 한번 좀 감상해보는 시간도 구독자분들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어서 이어지는 내부 모습, TV가 있는데 라운지 와서 TV 보시는 분은 없겠죠. 팩스, 그 다음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인터넷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도 되고, 여기서 제가 웃기지만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놓고 왔는데 인쇄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호텔에서 꽤 많이 묵어보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림도 그려 있고, 창가에 손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 창가에 앉아있는 손님이 앉은 자리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소파가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해피아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뭐 제 기억에는 뭐 소세지가 있었던 것 같고, 뭐 파인애플, 포도,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술이 있냐 없냐죠. 네, 차랑 음료수만 있냐, 시원한 생맥주가 있냐, 이 차인데, 뭐 빵 이런 거 저는 사실 빵 안 먹으니까 빵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어요 저는. 네, 와인, 손 부들부들하면서 따를까 말까, 뭐 고장난 로봇인 것 같아요. 꼭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지금. 막 흘리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안 따라본 티나. 막 리뷰돌이 아니라 민폐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맥주, 맥주 기계, 해피와 맥주 기계인데, 이게 또 제가 맥주집 알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에 뭐 앞으로 당기면 세게 였고 뒤로 당기면 거품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제가 맥주 전문집에서 알바도 꽤 오래 했는데, 이거 완전 망신살 끼치는 거품 스타일 맥주 완성. 그리고 뭐 간단한 위스키 뭐 몇 개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가 거품이 앞으로가 좀 세게 나오나? 이번에는 좀 그럴듯하게 됐죠? 네, 두 번째는. 네. 그리고 뭐 라운지는 보여드린 대로 뭘 없습니다. 그 내부에 팩스 보낼 수 있고, 인쇄할 수 있고, 뭐 복사할 수 있고, 스캔할 수 있고, 이 정도 기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간대는 간단한 다가류, 그 다음에 차, 소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해피아워 시간에는 와인 두 종류, 위스키 뭐 한 두 종류, 보드카 있고, 그리고 간단한 핫푸드, 크래커, 뭐 맥주 안주, 생맥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라운지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나라 가면 뭐 저녁에 시장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라운지에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받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그날 있었던 일 뭐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뭐 영상 편집도 하고, 찍었던 사진 보기도 하고. 저는 사진을 저장해 놓는 거를 진짜 많아요.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디지털화된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킹 당하지도 않았고, 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꺼내보는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꺼내보는 시간이 유일하게 이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복귀할 때 한번 꺼내보고, 갔었던 여행지에 다시 한번 갔을 때 이전에 여행했던 걸 꺼내보고, 뭐 구글 포토 같은 데서도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 요즘에 뭐 1년 전 어떤 일입니다처럼. 이런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 라운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식을 가는데, 조식은 로어로비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카페 엘리제 뭐 이런 식으로 막 보통 이름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또. 아무튼 근데 여기는 그냥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뷔페 레스토랑이라고만 써 있어요. 네, 입장이 이날 그 일본인 관광객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땡 하자마자 들어가시려고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평소에는 조식당을 그렇게 일찍 가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좀 촬영을 하고자 일찍 갔는데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또 업장 입장에서도 음식을 촬영한다는 건 좀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버라던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리뷰어들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내 음식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느낌도 물론 평가받아야 되나요? 그 프로니까 뭐 그래야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사실 쉽게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랜드 힐튼 서울은 제가 뭐 3년 정도 다녀보면서 느끼지만, 뷔페의 메뉴라던가 뭐 컨셉이 조식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오면 그냥 연어만 먹습니다. 네, 연어 무조건 연어, 그리고 새우. 아침에는 벌써 또 제가 침 삼키는데, 새우 알이 통통한 게 좀 맛이 좋고, 뭐 제가 스시 좋아한다고 해서 뭐 새우 도화새우만 먹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단새우도 3개 올려준 집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 있는 그냥 연어랑 새우 먹는 것도 제 인생의 낙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샐러드 잘 안 먹는데 전화를 먹고 싶었나 보네요. 여기서 뭐 가끔 그런 거 해요. 뭐 독일
셰프를 부른다, 뭐 아니면 뭐 네덜란드 셰프를 부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쪽 나라에서 유명한 부신 분 오셔가지고 또 그쪽 나라의 제품들로 뭐 하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필립스 에어프라이가 네덜란드 거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독일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날 뭐 그걸로 에어프라이어기로 감자튀김 먹고 그랬는데,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걸로 왜 감자튀김 왜 해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호텔에 와가지고 뭐 그런 석식도 있었었고 그날도 묵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죽순 같은 것도 있고 미트볼 있고, 뭐 미트볼 이런 거 괜찮죠. 뭐 호텔 조식에서는 빠지지 않는 저 베이컨이랑 소세지, 머스타드 최고의 조합. 저기다가 이제 에그 후라이 하나 올려가지고 먹어줘야 되는 거고, 깨작깨작하고. 저는 근데 이제 또 한국 사람이라서 된장국에다가 바로 밥 말아서 먹고, 저건 죽인데 저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아침에는 좀 부드럽게 삼겹살 바로 구워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호텔 왔으니까 또 이제 또 이런 거 한번 먹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란 후라이는 무조건 2개 먹어야죠, 남자라면.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그냥 모든 사람이라면 2개씩 먹어야 돼요.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만두는 김치만두예요. 저는 퍼킹 김치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볶음밥, 저거 뭐라 그러죠? 감자 저거, 딱 한 그릇 세팅 다시 하고. 네, 뷔페 레스토랑. 근데 조식 뭐 없습니다. 그냥 뭐 아침 시간대 하는 거고, 콘레드 가면 뭐 포도 주잖아요. 거기는 이름이 뭐다냐? 제스트? 네, 맞나요? 제스트?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명함 같은 거 하나 딱 주면서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여유롭다, 몇 시부터 몇 시는 혼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대별로 식당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새벽 대여섯 시면 사람이 없을 거고, 뭐 7, 8시면 사람이 많겠죠. 출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보통 뭐 여의도나 이런 데는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니까. 근데 이제 홍제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종로나 뭐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여기 방을 잡겠죠. 그러면 뭐 여유 시간까지 하면 8시 정도나 뭐 7시 반 정도가 가장 붐빌 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식당 리뷰를 할 것도 없네요, 사실은. 어떤 음식이 있는지도 제대로 안내를 못하니 이거 뭐. 근데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리뷰어들이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공문이라도 보내는 정말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돌아올 수 있게 리뷰들이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있으니까 방해될까봐 찍지도 못하겠고, 또 정식으로 뭐 허가받은 게 아니니까 무슨 잠입 취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찍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한 1000만 구독자 되면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힐튼에 요청해가지고 내가 좀 찍어줄 테니 좀 오픈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리뷰돌이 리뷰 끝!